한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동시에 쭉 해 나갈 텐데 전부 다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번에 가야 될 때가 또 우리 아이들 그 수학여행은 이탈리입니다. 이탈리라서 유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해할 시간은 부족하니까 일단 나라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때 지도가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이게 latitude. T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리네요. 제가 dysgraphi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dysgraphia. 그래서 철자를 자꾸 틀려요. 철자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이 latitude가 직선이 안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longitude. 경선이라는 거, 시선. 그죠? 시선, 우리나라 말로. 요게 보니까, 요 가운데 거는 똑바르고, 요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눕고, 여기는 위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눕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맨 위에 모였을 때 북극점 하나로 모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왜곡이 덜 된 그림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션을 가지고 Albers, 그죠? Albers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닉 프로젝션이라고 해도 카닉이니까 콘이 뭐예요? 콘, 아이스크림 콘,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뿔, 그죠? 원뿔기둥이 영어로 cone입니다. cone. 그럼 많이 쓰죠? 여러분들 솔방울이 영어로 파인콘이에요.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그죠? 뭐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란 것이 요렇게 콘처럼 이렇게 생긴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는 글로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입니다. 구. 근데 이 종이는 2D 평면이잖아요. 요거는 3D 입체고, 그죠? 그래서 입체를 어떻게 평면으로 옮기냐, 이것 때문에 지도를 못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머리케이터라는 분이 처음에 가운데 지구를 놓고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불을 켜고 이렇게 불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구의 모습을 그리자.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림이 바로 밑에 나온 이런 겁니다. 그래서 Mercator,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로젝션을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빛을 쏴서 영사기처럼, 영사기가 영어로 프로젝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Mercator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쪽은 이렇게 가서 제대로 나오는데 이 북극은 한 점인데 이 한 점을 알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일로 가가지고 여기에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Mercator 프로젝션으로다가 하면 실제로 영국은 이만큼 크지 않죠. 여기 그 equal이 뭐예요? equal,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quator, 지구가 딱 잘라놨더니 아래 위가 같아. 이걸 equator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적도라고 하죠. 그래서 equator,
이퀘이터는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에 있는 요 부분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 그죠? 요것은 원래 생긴 만큼에 나오는데 그 위로 또는 밑으로 가면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영국도 이만하지 않고 특히 이쪽으로 가면 아주 너무 크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게 바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진데 실제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가 같은 거죠. 그죠? 각이. 그래서 요만큼 좁아져야 정상적으로 여기서 보면 그것이 이 정도 넓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그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알버스라는 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버스 프로젝션 그러면 그래서 그냥 알베르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어떻게 외워가냐면 유럽 지도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외워져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이 큰 나라들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세요.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인데 이거 작은 나라긴 하지만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포르투갈, 그래서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저머니, 그죠?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유크레인, 그죠? 우크라이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크레인. 그래서 요거 먼저 요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저머니, 그 다음에 요 varso, 요것도 바르샤바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warsaw 또는 varso, 그죠? 폴란드, 그다음에 유크레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지도 다 외울 때는 뭐 그래서 이쪽으로 돌기도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축 요거를 가지고 하나 여기 더 있는 게, 요 나라도 굉장히 큽니다. 벨라루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트의 3국이라 그러는 게 요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러시아의 해외 영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고 위에 벨라루스 하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약간 작지만 역시 큰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하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터키, 엄청 큰 나라죠.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 이렇게 되면 요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외우고 또 다음 시간에 외우는데 요거는 머케이터 프로젝션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 띠소라는 분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렇게 그리더라도 다시 말해서 선을 갖다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가 이렇게 크면 요 밑에 오면 사실은 요만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요만한, 여기서 보면 요만한 게 위에서는 이렇게 크게 표시된 거야. 요걸 표시하는 것. 요거를 표시하는 거를 indicatrix라고 합니다. indicatrix 하면 요건 복수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여기 이제 내려가면서 또다시 이제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검지라고 그러죠. 검지. 엄지담 검지. 이걸 갖다 인덱스 핑거라고 합니다. 가리키는 손. 첫 번째 손 해서 forefinger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indicate가 무엇을 가리키다 이런 뜻입니다. indicate.
indicate가. 그래서 indicatrix 그러면 뭐뭇을 가리키는 놈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요 표시는 바로 디소라는 과학자가 요거를 개발해냈다 라고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Mercator projection with Dsos indicatrix 이렇게 써놔서 그런 그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이들은 요건 바로 시험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포르투갈, 여기가 스페인, 요거 큰 것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요거 영국, 요거는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독일 뭐 이렇게 쭉 나가면 폴란드가 유크레인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일단 이 나라는 이렇게 알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척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스위스고 여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헝가리고. 그래서 1900년 초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죠? 오스트로 헝가리안 엠파이어라고 해서 헝가리 엠파이어라고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외워 나가면 쉽습니다.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두 나라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두 나라로다가 나뉘지만 이게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외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가 플란더스의 개 할 때 우리 또 플랑드르 지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워가지고 두 가지로 잘라져요. 그래서 여기가 신교주의,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주의, 그죠? 그리고 여기가 구교주의. 이렇게 되어서 신교로다가 독립하는 게 1648년에 네덜란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벨지움. 우리가 벨기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조금만 밑에가 룩셈부르크.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또 같은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외워서 뭐가 어떻다 그러면 지도가 먼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지도입니다. 지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암스테르담이라고, 요거 네스라고 썼죠. 네덜란드. 네덜가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그래서 바다 해 수면보다도 아래에 있는 땅. 그래서 여기를 low countries라고 합니다. 저지대 국가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low countries. 그래서 요 지역이 플랑드르. 그죠? 우리가 미술에서도 플란드르 화파라는 거 있죠. 영어로는 플랜더스, 그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와서 플란다스가 또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인데, 뭐 일본 통해서 들어오냐, 어디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벨지움. 그죠? 브뤼셀이 수도인 벨지움. 그리고 요게 LUX 있죠. 룩셈부르크.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이게 프라하가 수도인 체코, 그렇죠? 체코 리퍼블릭.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이렇게 쭉 붙여서 이렇게 외워버리고. 여기는 이제 발칸반도에 가까우니까. 근데 얘네들 이름 보세요. 루마니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지도가 이해되어서 머릿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가겠습니다.